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2주 동안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느꼈던 마음,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마도 주말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정리해보면 항상 손실이 발생이 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해본다면 주식시장이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전망은 할 수는 있지만 모든 흐름을 100%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투자를 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볼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자, 삼성전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8만원 초반에 매수를 했고 살짝 반등을 주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결국에는 수익이 보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손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중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면서 혹시나 내 매수가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잠시 매도하고 한 발 물러난 뒤에 시장 상황을 보고 진입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여유 자금이 많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서 수량을 늘려나가기 좋은 기회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의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처럼 성장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성과의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최소한 못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또 삼성전자는 평택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를 하는데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이 기업들의 투자보다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야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수익이 났을 때보다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먼저 계획을 세워보시고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더 가져가던 수익 실현하던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상 투자할 때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작전이라고 하죠. 이런 작전을 잘 짜놓은다면 아마도 지금의 하락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손실 중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는 한번 이런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내 생각과 다른 주가의 움직임이 보였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폴더블 폰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수급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먼저 차트를 보시면 정말 올해는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꼭지점 거의 9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0%, 30%인가요?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월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지난 20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업종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어떤 산업을 망라하고 가장 성장 산업에 속하는 것은 저는 단연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 당시에 주가가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PC 보급이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고 그 때문에 PC의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또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 당시에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보급이 생겨나면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도 한번 레벨업이 다시 되었고 또 2010년대 후반 이 당시에 주가를 견인했던 것은 바로 인터넷 발달과 서버용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위치도 그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은 서버용 반도체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연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소한 2, 3년만 지나게 된다면 전기차의 보급은 크게 증가될 것이고 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 이 부분도 크게 확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반도체 개수가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자율주행이 탑재될 경우에는 여기서 10배 증가한 약 2000개 정도, 2000개 이상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2000개의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반도체하고는 다른 반도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스마트키, 조명, 카메라, 센서, 이런 곳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반도체였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는 차량 내에 탑재되는 PC, 그리고 통신 부분,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센서, 아울러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이런 쪽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자율주행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고, 내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단지 지난 2주일 동안 주가가 1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10%, 20% 이 정도의 굴곡은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야를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 발 물러나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곳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7월달하고 8월달 이제 겨우 이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코로나는 제외하고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 당시에는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또 2011년, 그리고 2008년, 2002년 언제나 이런 하락장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은 늘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 중인 것은 어느 순간에 매도해도 결국에는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외국인이 6조 7천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은 거의 보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수급을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자, 여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볼게요. 금요일과 목요일 평균적으로 2,6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37포인트가 빠졌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37포인트가 빠졌을 때 8월 13일 이 당시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로 보시면 어제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8월 13일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퍼센테이지로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해석해보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 그 투자 주체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가창도 많이 얇아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외국인의 소폭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9일 한번 볼게요. 이때는 외국인이 2천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무려 7,50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주체 모두 합쳐서 1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당시보다 순매도 규모가 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이 나왔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조금만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던가 혹은 외국인이 조금만 순매수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골이 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산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3000포인트 전후로 마음을 열어놓되 이제는 하락보다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서버도 다운됐다고 하고 또 가격을 낮추고 공시지원금을 늘리면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 기사에서 2년 뒤에 폴더블폰 시장이 거의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조해 보시면서 우리가 폴더블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한번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폰을 접었다가 폈을 때 여기 힌지 부분 있죠? 경첩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KH 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이 있고 또 스마트폰 필름 세경 하이테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호하는 강화유리 제조업체 캠트로닉스도 있고 또 OLED 패널에 쓰이는 PCB를 생산하는 BH 이 기업은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 PCB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갤럭시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린 것이니까 전제는 폴더블폰이 잘 팔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스스로 찾아보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주식시장이 어렵더라도 주말에는 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